지난 시간에 제가 앞자를 설명을 할 때 요거를 잘못 써가지고 위에 인풋처럼 썼는데 제가 헷갈린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저도 요새는 다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잘 써보질 않아요. 써봐야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이 써보는 게 좋습니다. 오늘도 퀴즈부터 먼저 시작하고 어떤 시는 모르죠? 시는 우리 아직 안 배웠죠? 사람이 옆으로 이렇게 배 나온 사람처럼 배가 나온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모으신 사람입니다. 사용자예요. 근데 아마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어려운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많이 있을 거예요. 너무 진짜입니다. 혹시 떠오르는 친구? 도움을 걸어라고 그러지 않을까? 뭐죠? 네, 큰 글자. 큰 글자도 사람이 이렇게 팔 벌리고 서 있는 모습을 생각합니다. 큰 사람. 큰 글자. 두 개가 좀 힘들겠죠? 우리 언제 했었죠 이거? 마부 4층, 마부 2층 하는 거. 길창? 아니요. 길창 아니에요. 다른 사람? 맞지? 하나 더 드릴게요. 무슨 글자죠? 네, 정화의 정자. 이거 제가 그 발의정자하고 동시정자에 대해 같이 한번 설명을 해드렸던 글자예요. 무언가를 정하다. 자, 여기와 어울리는 글자가 뭐가 있을까? 한일? 아니야. 한일자는 아니고 다른 친구. 몸체? 이렇게 쓴 몸체? 체정. 좀 이상한데? 체대는 있다. 체육대학교. 신체는 되는데 침자하고 정자가 안 되죠. 지난번에 저기 국문까지 뭐였지? 김희교. 지난번에 몇 번만 맞췄어요? 5번째 있고 6번째? 이거 그래서 이렇게 무슨 글자죠? 다른 글자. 이거다가 모르는 친구가 없을 겁니다. 하나 더 같이. 무슨 글자예요? 어떤 문자입니까? 묻다라는 글자. 의? 어떤 의? 뜻의? 요 글자? 그 말고 정의할 때 정의할 때 요 뜻의? 양면 정의. 침자하고 안 맞잖아요. 그래, 좋은 시도였어. 맞아. 검사할 검자였어요. 신체 검사가 신검이잖아요. 이렇게 쓰면 검사할 검자입니다. 그래서 신검, 검침. 여러분들 가스 검침이나 전기 검침 나오죠. 바늘을 검사하는 게 검침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우리 검침은 바늘이 어느 정도 가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상 지금 바늘을 안 쓰죠. 숫자로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습관 때문에 검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대검은 뭐야? 대검 선청의 준말이죠. 대검. 정검은 아니겠고 검정이겠죠. 검정고시라든가 혹은 교과서 검정이라든가 어떤 걸 검사해서 등급을 정하는 게 검정입니다. 그 다음에 지검은 대검과 비슷한 거죠. 예, 지방검찰. 지검. 문자는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몇 개를 제가 한 3개 정도 더 준비했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일사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얘기할 때는 일사자를 잘 안 쓰고 선비사자를 써요. 변호사, 그다음에 아니면 스승사자를 쓰기도 하고 의사 할 때는. 그래서 사자가 들어가는 어떤 직업의 명칭이 상당히 많은데 검사하고 판사만 일사자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라는 건 일을 뭐 검정하다, 일을 검토하다, 일을 뭐 판단하다 이런 뜻이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더 뜻이 커져가지고 그런 사람 입장에 다르게 봅니다. 판사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판단하다인데 일을 판단하는 사람의 뜻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변호사만 선비사자를 쓰고 있어요. 하는 일의 차이가 약간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 제가 이 글자들을 왜 넣었을까요? 요새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가 뭐가 있죠? 뭐라고 있어요? 검열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에서 열람하는 게 검열이에요. 뭘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가장 문제되는 게 요새 사이버 검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카톡이라든가 밴드, 네이버 밴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의 없이 수사의 목적으로. 근데 그 말이 참 웃기는 거죠. 수사의 목적이 어디까지인지. 예컨대 누구지? 용혜인인가? 친구가 충묵 씨를 제안했다가 다 모든 게 틀렸죠. 모든 대화방에 그게 과연 그럴 권리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조직이나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제 역할을 할 때 우리는 그 명칭을 그대로 불러줘요. 근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 뭐라고 그러죠? 검찰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경찰이라고 부르죠. 경찰. 권력이 돼요. 기자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면 기자라고 부르겠죠. 그렇지 않게 기레기라고 부르는 거죠. 어떤 조직이든 어떤 역할이든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카카오톡에서 그저께인가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협조하지 않겠다 그런 거에 대해서 밝혔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정말 어떤 그런 정의가 하나 있어요. 제 생각에는 사견입니다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용자들이 빠져나가니까 200만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시사해 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행동, 어떤 정의나 불의가 있다면 거기다 행동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사실 투표? 그 다음에 그런 행동, 공격하고 가압하고 하는 그런 행동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 반응이 오거든요. 독일 등록금이 70만 원인가 80만 원인데 그것도 비싸다고 지금 데모를 해가지고 빵을 했죠. 제가 여러분들 뭐 거기에 몰려나가서 가출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그런 데 대한 어떤 게 잘못되어 있거나 어떤 거 잘 되고 있거나 이런 데 대한 판단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저 검열을 뭔가 왜 하려고 하는 걸까? 하는 게 정말 올바른 일일까?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보라는 의미에서 오늘은 검사할 검자를 했어요. 검사할 검자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음을 나타냅니다. 첨이나 검으로 익히는데요. 왼쪽에 사람 인간이 들어가게 되면은 검소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 모양이 나오면은 전 검의 음이 제일 많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편합니다. 나무, 좋은 나무를 가려낸다는 뜻으로 봅니다. 네, 그렇거든요. 첫 번째 만에 맞추는 빨리 어디 갔어? 누구 맞추겠어요? 기분이요? 공상한 표범이 좋습니다. 그래요. 오늘 한자는 그걸 좀 먼저 봤고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에 세상 세자부터 아마 진행을 했었을 겁니다. 거기 글자를 좀 보고 계십시오. 지난 시간에 했던 글자들을 좀 보고 나머지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났던 글자들은 기억하시죠? 열십자가 3개 모여서 한술자를 의미합니다. 한 세대. 그래서 어떤 세대가 계속 이어지면 세상이 되겠죠? 세상 세자. 열십자가 3개 모여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건 아마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여러 글자는 좀 어렵거든요. 뭐 말자하고 나무 글자가 들어갔을 때 안에 문자, 분분 글자를 좀 집중해서 발표를 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어떤 단청을 나타내는 역삼각형의 모습, 단청의 지붕을 나타내고요. 그 사람이 꿇어앉아 있는 거죠. 발뒤꿈치가 다 들리고 꿇어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명을 기다리는 모습, 명령 명자가 혹은 사역동사로 쓰여서 하여금, 누구로 하여금 뭐 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뒤에 가령과 설령은 만약, if라는 의미로 나와요. 이 가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되게 중요한 글자입니다. 임시로, 그래서 적두사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두사로 많이 쓰는 글자들을 따로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이제 금자하고 나를 금자가 있다고 했죠. 금일, 오늘이 금일이 되겠고 지금, 바로 지금, 당근, 조금 전에 당근이 되겠고 금세, 아주 짧은 시간에 금세 딱 했어요. 금세라고 했죠. 그다음 나를 금자를 같이 보자고 했습니다. 차선을 보여주십니다. 공정.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나눠줄 배자입니다. 짝할 배자 혹은 나눌 배자입니다. 공정하게 분배하다, 공정하게 나누어주다. 이 글자를 잘 알고 있으면 좋아요. 여러분들 배필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천생배필. 그래서 어떤 인연, 아내, 배우자, 반려자를 두고서 우리가 배필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짝배자. 혹은 배급하다. 어떤 물품을 나눠주는 걸 배급이라고 하죠. 그때는 요 배자. 요거는 머리가 큰 바의 얼굴, 아니 머리가 큰 사람, 이라고 요건 주로 머리말려는 부스로 쓰여서 어떤 글자와 함께 들어가서 그 의미를 나타내는 의미부, 풍부로 쓰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로 오른쪽에 요거는 그러니까 제가 학기 초에 부스 8가지 정도 말씀드렸잖아요. 위치에 따라서 변, 방, 머리, 발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요거는 위치가 주로 방의 위치에 들어가요. 그래서 하여금 영자, 목항자, 월석자 이렇게 재준, 김재준. 네. 영수. 안 보여서 대통령. 좋습니다. 영토, 영수에다 대통령, 요령. 이 요자는 맨 처음에 허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허리라는 의미를 왼쪽에 육다로를 쓰는 왜 다로자가 부스로 들어가게 되면 육다로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신체의 부위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허리, 요대 때 쓰는 요자가 가다 보니까 이거는 맨 처음 의미를 좀 해주긴 했는데 그래도 허리라는 의미를 그대로 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허리라고 할 때 신체의 부위를 가릴 때는 왼쪽에 육다로를 다로자를 같이 써요. 그다 잠이 분단 좋습니다. 그리고 항정살 할 때 정자는 정수리 머리 꼭대기 있죠. 여기 정수리를 얘기하는 거. 정수리 정자예요. 그래서 정상이라는 말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산의 꼭대기도 정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혹은 대통령 같은 사람들 어떤 조직의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을 정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요새 나오는 TV 프로그램 가운데 비정상회담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거기도 이 정상자를 쓰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작가가 혹은 그 PD가 센스가 참 있었던 것 같아. 왜냐면은 비정상회담이라고 하면서 하는 말은 각국의 본래 정상들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각국의 그냥 대표들이라고 자처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했기 때문에 비정상회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안에 다루는 내용은 어떤 거예요? 맨날 나오는 게 게스트가 나와가지고 제가 정상인가요 아닌가요를 판단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때 정상은 이렇게 쓰지 않겠죠. 당연히 다리 정자에 항상 한자를 씁니다.
그 사람 정상이야, 그 사람 좀 비정상인 것 같아 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다리가 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작가나 그 PD는 그걸 염두에 두고 제목을 만드는 거죠. 장면이 참 잘 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안암역 사거리에 가면 정상 파스타집인데 괜찮아? 얼마에? 아직 못 가봤어. 거기 간판이 참 촌스러워가지고 거기 전서체로 써 있는 거거든요. 정상자가 그 글자체가 전서체예요. 우리 본 글자 나오는데 여기는 전서가 안 들어있구나. 전서에 해당되는데 그래서 좀 촌스러워서 한번 들어가보고 싶긴 한데 근데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서 좀 피하고 있어요. 뭐 홍정할 때 이 정자는 이 앞에 있는 정자 혹시 우리 정씨 있나? 정씨는 보통 성을 두 가지를 써요. 정나라 정자하고 요 고문의 정자 여기 앞쪽에 있는 이렇게 쓰는 정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이라는 음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사자성어 가운데 혹시 그 난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해당하는 사자성어가 뭔지 아나요? 맞아, 못 보이시죠? 눈앞에 그 있는데 정자를 보고 그걸 알아채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난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하고 같은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정자가 나와서 한번 그걸 해보겠습니다. 최종원 이성계 두령 여기 영자 나왔었죠? 두령 책도 다 좋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글자가 나오면은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혹시 눈으로 봐서 익힐 수 있으면은 굳이 힘들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만 내가 아직 이번 학기에 처음으로 한자를 입문했다든가 혹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내가 좀 다른 친구들 읽는 것보다 참 잘 읽는데 나는 아직 좀 안 읽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지금 이렇게 몇 번씩 써보시고 하면은 나중에 금방 따라갔습니다. 별 차이가 안 나요 사실. 다만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기울이느냐 안 기울이느냐 차이가 되겠죠. 네, 마지막 글자는 어떤 입으로 악기를 부르는 모습 혹은 입에서 어떤 특성적인 구호 그러니까 말소리가 되겠죠. 말이 나오는 모습을 드러내는 글자가 바로 말씀 원자입니다. 요 중에 어떤 걸로 보셔도 상관없는데 원자는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말씀 원자가 부수로 들어간 글자 두 개를 제가 같이 넣어놨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원자를 치면 언론, 공원, 언해, 이런 방구. 이런 방구라는 거는 정말 하나의 말, 단마디 구절 그게 아니라 아주 짧은 말, 조금의 말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하는 게 많이 쓰이니까. 그 다음에 훈자는 훈시, 가훈, 고훈. 이 시자에 좀 주의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시자는 제가 나중에 좀 따로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사할 때마다 올 것 같아요. 그 다음 송자, 송사, 혹은 소송, 법률용어로 많이 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2강에서는 총 10개의 글자를 그래요. 그래서 2강은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중간고사 이전까지 제가 3강을 나갔었는데 이번 학기는 우리가 쉬는 날이 좀 많았죠. 2번, 3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강까지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도의 끝에 영향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우리 이제는 공부할 날밖에 안 남았어요. 아시죠? 당장 여러분 중간고사 공부하고 있죠. 그 다음부터는 학기 말까지 쉬는 날이 단 하루도 없으니까 공부만 해야 돼요. 정말 소처럼 죽어라. 가까이 듯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미친 듯이. 그래서 좀 중간고사까지 여유 있게 진행을 했고요. 2강까지 해서 본문에서 제시했던 글자는 20자, 교재에 나와 있는 거는 거기에 제가 플러스로 붙여놓은 게 각 글자당 2개 정도 혹은 2.5 정도가 되니까 곱하기 2.5하면 얼마죠? 한 50글자 정도 여러분이 쓸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을 거고 그 옆에 구현해서 붙여놓은 글자들이 하나당 한 6, 7개 정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단어들로 쓰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 제가 보기에는 한 500자 정도는 눈으로 쭉 본 거예요. 우리 상용 한자가 1100자거든요. 고려대 우리 학교 선정은 거기에 300자를 더 붙여서 2100자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본 한자들이 사실 전문 숫자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쓸 수 있는 제가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는 최대한 많이 써보도록 연습을 하시고 그게 아닌 글자들은 눈으로 읽어낼 수 있도록 어떤 의미인지 분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음만 읽어서는 안 돼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요. 오늘 나머지 시간에는 여기 자주 틀리는 한자 부분하고 뒤쪽에 있는 세계 각국의 헌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최근에 정말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한 2주 전에요. 이렇게 우리는 네트워크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못 살아가잖아요. 우리 세대들은 N세대니까. 우리라고 해서 기분 나쁜가? 저는 X세대, X세대. 그때 한창 미지수 세대, 뭘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대라고 해서 기존 기성세대들이 붙여준 별명이 X세대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세대마다 조금 이름을 갖고 있죠, 별칭들을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세대야? 뭐라 불러주세요, 여러분들은? 없어? 무명씨야? 이름 없어? 네. 깜짝 놀랐던 게, 그래서 중요한 거는 네트워크를 이제 인터넷에 켜놓고 이제 항상 뭐 하는데,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 1위에 뭐가 올라왔었냐면은 휴먼 계좌라는 게 올라왔어요. 휴먼 계좌 들어보신 분? 아, 정말 골때려. 휴먼 계좌는 사람이 쓰는 계좌, 인간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런 계좌가 휴먼 계좌인가? 그래, 휴먼이 형용사용으로도 쓰일 수가 있겠죠. 뭐 인간미가 있는 이렇게 하니까. 계좌, 은행 계좌인데 인간미가 많이 담겨있는 그런 계좌가 없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휴면을 몰라서 생긴 거죠. 휴면, 쉬고 있다. 쉬고 잠자고 어떤 활동이 없는 상태를 휴면이라고 얘기하죠. 저게 검색어 1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기자들의 힘이 커요. 공로가 아주 큽니다. 처음 신문 기사에서 한 명이 저렇게 쓰고 나니까 받아쓰기들 많이 하죠. 이제 기자들 서로.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휴먼 계좌 의심도 안 하고 의심을 안 했다기보다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이 무슨 죄가 있어? 우리는 선량한 이렇게 막 찔리면 당하는 백성들과 다름없는데 우리는 선량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휴먼 계좌가 뭐지? 하고 막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검색어 1위까지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는 쉴 휴자하고 잠잘 면자. 사람이 나오면 길에서 쉰다. 이렇게 눈 붙이고 있는 게 면자입니다. 잠잘 면자. 그래서 수면, 동면. 동물들이 겨우 잔다는 건 동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잠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휴면이라는 거는 잠시 쉬고 잠자고 있는 그런 계좌를 불러서 휴면 계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걸 몰라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별의별 신기한 것들이 많죠. 한글날 아주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일해라 절해라. 그 말씀을 뭐 칠이라면서 그게 뭐 일을 하고 절도 하고 그러는 건가? 열심히 일하고 절하고 그러는 건가? 정말 미치겠죠. 네,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감기 나타, 뭐 어이 그런 거는 진짜 애교고 뭐 오해말 카드. 여러분들 오해말 카드 써봤어요? 제가 뭐 약자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광학 뭐일 것 같아. OMR이라는 거는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 이렇게 사인펜으로 체크하면은 다 객관식 시험 문제를 저걸로 점수가 나오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OMR 카드 왜 안 쓰죠? 지금 써요? 어디서 써? 어디서 써? 그래, 뭐 이렇게 좋은 세상에 OMR 카드를 아직도 쓴단 말이야. 이거 갖다가 야구 5회만 있죠. 그걸로 얘기를 한다든가. 답이 좀 비슷하긴 해. 별일이 다 있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더라? 여러분도 혹시 들어본 거 재밌는 거 없어요? 기가 막히는 거. 실업계. 그래, 실업계. 맞아, 나도 그 얘기 들었다. 실업계는 한자로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학교가 실업계가 이렇게 있죠. 근데 이거를 제대로 모르니까 영어에 실업. 실업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건 더 익숙하니까. 아까 휴먼도 더 익숙하게 쓰는 것 같아요. 휴면보다 더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영어 단어. 실업도 커피 먹을 때 여러분들 뭐 실업 타주세요. 실업 빼고 주세요. 그래서 아마 실업계 대신 실업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인문계 대신 다른 일사성 때문에 인문. 어딘가 들어가는 걸 인문이라고 하는데 인문계라고 한다든가. 또 그래. 인신공격을 두고서 사람이 아까 몸숫자 나왔었죠. 그러니까 사람을 두고 공격하는 게 인신공격입니다. 자네는 어떻게 못생겼나? 이렇게 제가 하면 인신공격이 되는 거예요. 예시니까. 근데 임신공격은 참 대단해.
어떻게 목욕하겠다는 건지 미치겠죠 진짜. 또 몇 개 더 있더라고. 하여튼 기가 막힌 게 많았는데 가장 최근에 놀랬던 거는 바로 그 휴먼 계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훌륭한 기자가 될 수도 있고 글 쓰는 작가가 될 수도 있고 한데 이런 걸 좀 잘 알아가지고 망신당한 일이 없도록 네, 해주세요. 오늘 제가 16개 정도를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렇게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는 몇 학기를 시켜봤는데 시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학생이 그 다음 시간부터 잘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직접 지금 숙제로 드릴 테니까 직접 사전을 알면은 아는 대로 써보고 모르는 게 있으면은 사전을 찾아서 직접 한번 적어보십시오. 이 안에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찾아보자. 알면은 그냥 아는 거 하면 되고 알더라도 한자어까지 같이 이제 피곤한 사람은 좀 보이고. 위에 거 두 개는 내가 찾은 거 맞네요? 해볼까? 문경현? 읽어볼까? 그거 많은 사람들이 또 모르겠어요. 뭘 당했을까? 전혀 모르겠어? 그래, 다음. 당하고 야간 도주를 한 지도 벌써 반년이 됐다. 몇 번? 2번. 밤 야자에 여러분들이 좀 특이했을 거 찾아본 사람들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반반자가 나오죠. 야반 도주할 때. 그래서 그 반자는 밤에 딱 절반, 한밤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밤에 도주하는 게 아니라 한밤중에 도주한다 라는 의미로 야반 도주. 한밤중에 도망치다가 되는 거예요. 야밤에 도망치니까 야밤 도주겠지? 하고 쓰면 안 된다. 이거는 곤욕을 곤욕을 당하다. 뒤에는 욕보다 뭐 욕을 당하다, 치욕을 당하다 이럴 때 쓰는 욕자고요. 곤란한 곤자입니다. 큰 입과 안에 들어가는 글자가 비슷한 게 몇 가지가 있죠. 사람 인자가 들어가게 되면 가둘 숫자, 죄수 숫자가 되겠고 큰 대자가 들어가게 되면 원인 인자가 되겠고 겉에 큰 입구로 해서 그 세 개가 좀 헷갈려요. 여기 나무목 있는 요 세 개까지. 근데 음도가 다 다르고 뜻도 다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좀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강요셉 알았어? 주성이 공주성. 네. 나는 평범한 평범한 학생일 뿐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에 대해서는 1번이요. 발음은 똑같죠. 문해한 우리 발음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문외한이라는 거는 들을 문자에 바깥 외자에 한나라 한자가 나오죠. 네. 이게
한나라 한자가 나와서 좀 여러분들 이상할 텐데 그 의미 여러 개의 의미 가운데 산에 놈이라는 뜻이 있어요. 놈 자자처럼. 그래서 치한 이런 말 하죠. 그때 쓰는 놈 한자입니다. 우리 생활 한자 수업에도 그 한자가 들어가긴 합니다만 그때랑은 의미가 전혀 다른 게 되겠죠. 그래서 문외 한이라고 할 때는 그런 어떤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문외 자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 문외 일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데 어떤 어휘의 역사성 그다음에 형성 과정에서 문외 한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여태까지 그런 관습적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문외한도 발음 똑같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실제 이렇게 쓰는 글도 봤어요. 문외한에 어울리는 한자는 뇌가 없다밖에 없죠. 없을 문자에 뇌내자. 뇌가 없는 사람이니까 뭐 말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어휘가 없으니까. 그래, 이거 두 개 좀 한 3분 정도 드릴게요. 찾아보십시오. 김소희 해볼까? 네. 이것도 상당히 이상하게 많이 그러니까 발음할 때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발음하는 경우가 많은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제일 유구에 곤란했었는데 그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중대장이 항상 복골복이야 복골복 너희 일 시키는 거는 어려운 일 하고 뭐 쉬운 일 하는 친구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있겠습니다만 다 복골복이니까 발음도 이상해 복골복인 것 같아요. 그 사람 발음은요. 제 기억에 복골복이니까 너무 그게 웃기고 고쳐줘야 될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과잉 교정 증후군이 있거든요. 잘못하고 있으면은 좀 고쳐주고 싶은 생각이 막 이렇게 들어요. 근데 남학생들은 아시겠지만 군대 다니는 남학생들은 아시겠지만 그랬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제 모토가 위에 굴복하고 공정하지 않아서 그런 괜히 문제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그냥 조용히 듣고만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기억에 남는 걸 보면 참 이상하게 발음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 항상 복골복 이런 식으로 발음을 했던 것 같아요. 복이냐 불복이냐죠. 그러니까 복과 불복이 하나로 붙어서 생긴 그런 단어입니다. 복 또는 불복, 복과 불복 그렇게 되겠네요. 김유연? 김유연 안 왔어? 영어에는 저런 표현이 있나? 랜덤하다. 랜덤? 그래. 인생사가 많이 랜덤이죠. 그래, 무작위. 랜덤은 우리말로는 무작위가 되겠네요. 어떤 자기가 들어가지 않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게 바로 랜덤. 그래, 좋습니다. 전성은 왔어? 그래요. 영어에도 세뇌라는 말이 있죠. 뭐라 그래요? 아마 브레인워싱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뇌를 씻어버리는 게 맞아요. 세뇌가 뇌를 씻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2차 대전 후에 중공군이 포로를 잡았을 때, 미군 포로를 받았을 때 사상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뇌를 깨끗하게 만들고 우리 편이 맞다고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세뇌라고 맨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만들어진 지 오래된 건 아니죠. 근데 발음이 잘 모르니까 쇠는 쇠로 만든 활 이런 게 되겠네.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저거 틀리는 경우도 제법 많이 봤어요. 그래요. 5번과 6번을 보도록 하죠.
쫓아두면은 퀴즈나 시험 때 다 행운으로 돌아갈 겁니다. 첫 번째가 이거. 세네. 네, 같이 볼까요? 유해인. 네, 읽어볼까요? 이태리가 작은 결제에 관한 몇 번 그랬지? 1번 좋습니다. 을 작성하였지만 아직 부장으로부터 결제를 받지 못했다. 2번 좋습니다. 이게 뭘까? 회사에서 이런 거 하는 거죠. 기한문. 안건을 올리는 게 기한문. 안건을 기획하는 게 기한문. 그래서 이대리가 작은 결제에 관한 1번 결제에 관한 기한문을 작성하였지만 아직 부장으로부터 결제, 어떤 서류 결제가 되겠네요. 결제를 받지 못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잘못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정제문에 붙은 대자보를 봤는데 내용이 뭐 제법 괜찮았어요. 의식이 있는 거 같고 좋았는데 연예인을 갖다가 연애인이라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적어버렸어요. 연예인은 공연을 하는 사람이 연예인이죠. 드라마 뭐 탤런트라든가 가수라든가 어떤 자기의 재주를 펼쳐내는 사람이 연예인입니다. 근데 연애인으로 적어버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애인. 그 있어봐야 알죠. 상상 속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런 맞춤법 실수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은 그 전체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지죠. 그런 경우를 제법 많이 봤어요. 항상 여러분들 제일 좋은 습관은 헷갈리는 거, 잘 모르겠는 건 사전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 다 잘 돼 있잖아요, 인터넷에. 그 한 10초, 20초만 투자하면 금방 찾을 수 있는데 그러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좀 직접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지희, 문진이. 응? 그래, 아주 잘 읽었어요. 이번 고연전에서도 고대생들의 응원을 일사불란하게, 일사불란이라는 거는 실 한 가닥 이렇게 쭉 돼 있듯이 어지럽지 않다는 뜻입니다. 실이 엉켜 있으면 어지럽겠죠. 근데 실이 한 가닥으로 쭉 있어서 어지럽지 않은 상태를 일사불란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불란하고 불란은 발음이 똑같죠, 우리말에서.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 분자에는 어지럽다라는 의미를 가진 어지러울 분자가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혹은 분란을 일으키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시죠,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마 그 한자까지 아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어떤 언어 습관 때문에 일본어를 잘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거를 뭐 그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잘못 쓰는 경우를 한 2번 직접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러면 안 될 텐데. 왜냐면은 우리가 가장 많은 영향력을 받는 매체가 바로 TV, 방송, 신문 이런 것들이니까. 왜냐면 거기서 하면 뭐든지 다 맞는 것 같잖아. 다 옳은 것 같고. 그래서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오합지졸, 까마귀가 모여있는 그런 군대, 그런 병졸들. 이번에 확인하셨죠, 다들? 못하셨어요? 우리는 항상 응원을 M2 없이 했었어요, 옛날부터. 우리 가진 게 없으니까 목소리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목소리 크게 했고, 조금 신디사이저라든가, 아니면 기구, 음향기기, 이렇게 많이 스피커 많이 설치하고 했었는데,
그래봤자 응원이 안 되죠. 참사리길에서 그 뱃너울레를 요새는 N열 종대를 이렇게 쭉 서가지고 하던데 앉아서 해본 친구 여기 다그 아웃사이더 들만 있었는데 네, 알겠어요. 장관이더라고요. 이쪽에서 이렇게 본 촬영한 영상을 봤는데 제법 볼만했습니다. 예. 그래, 이거 한번 써. 그래요. 우리 또 다이어트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빨리 핑퐁아 몇 번? 읽어보시죠. 네. 응? 김풍학. 인도에서는 교실을 내릴 때 항상 몇 번? 2번 1번. 정답이라고 알려주세요. 세자가 좀 도장 세자인데 위에 너 입자 쓰기가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2인칭 대명사의 너 입자인데 그 아래 수록가를 저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옥새 그러면은 그 임금의 도장, 옥새라고 얘기하죠. 임금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임금을 지칭할 때는 구수록자를 많이 써요. 그래서 임금님의 얼굴은 용안이라고도 합니다만 오간이라고도 해요. 옥 같은 얼굴. 오간. 그리고 옥쇠는 쳐다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서질 쇠자가 들어가죠. 하쇠라는 것은 부서질 쇠자, 도적자가 들어가는 쇠자. 그 다음에는 옥쇠라는 거는 전투에서 전사하는 걸 의미해요. 옥쇠하다. 아주 장렬히 싸우다가 세상을 떠나는 거를 옥쇠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번에 김풍학. 그래. 1번이겠죠, 당연히. 방금 전에 설명했던. 그래. 여기서 연예하고 발음도 비슷하고 하니까 많이 착각해서 쓰는 경우입니다.
나머지는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퀴즈 볼 때는 9번부터 16번까지도 좀 확인을 해서 알아두시면 합니다. 갑작스러운 이론 통보를 받은 그는 심란하여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지러울 난자를 마음이 어지럽다가 심란입니다. 심란은 마음이 어렵다가 될 텐데 그런 말을 잘 쓰지 않죠. 중간이나 성적을 게시하자마자 학생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게시, 어디다 걸어서 보여주는 게 게시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떤 사실을 알릴 때 요새처럼 키보드 앞에 앉아가지고 비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대중적인 공간 이런 데서 누가 뭐 어떤 일이 있다라고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걸어서 보여주는 게 게시가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게시는 10개짜리 써서 신의 게시를 받았다 할 때 쓰는 게 바로 게시입니다. 그 차이가 있죠. 여러분들은 대학교 입학할 때 합격 통보를 뭘로 받았나요? ARS? 우편 통보? 듣기? 인편이라고 잘못 들어가지고 3편으로 받지 않았겠죠? 인터넷으로 그냥 확인했겠죠. 근데 옛날에는 제가 입학했을 때는 ARS 같은 것도 확인을 했고요. 지금은 없어진 중앙광장 위에 있는 그 대운동장, 거기 대운동장이 있었어요. 원래 크게 거기서 뭐 운동도 하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과별로 이렇게 쭉 그 보드 판을 설치를 해놔요. 그래서 법과대가 아마 01로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법과대부터 이쪽 문과대 이름을 이렇게 적어놨었습니다. 주민번호 앞자리하고 이름 적어놨나. 그래서 집에서 ARS로 합격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왜 여러분들 그런 게 인증샷 같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나도 학교에 합격했다. 그래서 좀 자기 이름 앞에서 이렇게 프리하고 사진 찍는 게 일종의 관리였습니다. ARS로. 요새는 뭐 인터넷으로 딱 치면 바로 나오죠. 순식간에. 이게 좀 쪼는 맛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게 맞을까, 내가 됐을까, 안 됐을까 그랬을 텐데. 모 연예인은 악성 댓글을 단 일꾼들을 명예, 그래, 나 이거 아까 얘기했거든. 명예. 보면 진짜 마음이 훼손되죠. 어떻게 저렇게 쓸 수 있을까. 덜 해자에 덜 손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게 훼손이에요. 나의 명예를 무너뜨리고 못 살게 해주는 게 훼손이 되겠죠. 훼손은 없는 말이지. 훼손은 뭘까 도대체? 형사고발을 하였다. 12번. 그 시험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난다, 긴다 하는 천재들도 실패하게 10상일까? 10상일까? 네, 10상. 1번입니다. 10상은 10십자에 항상 상자를 써요. 10번을 해도 항상 10번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10중 8구라면 들어오셨죠? 그럼 80에서 98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10중 8구라는 말을 할 때는 거의 확신을 갖고 하는 말이잖아요. 비교사 할 때는. 10상도 마찬가지예요. 10상이라는 거의 다 그렇다. 대기가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쉽다라는 말 때문에, 어감 때문에 10상이라고 잘못 쓰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13번. 신문사는 진실을, 그래, 왜곡도 많이 들리더라고. 왜곡? 몇 번일까? 네, 당연히 2번이겠죠. 네. 그래서 외자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글자인데, 외자는 이렇게 써요. 여러분들 아는 두 글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펜이 잘 안 나와요? 보여요? 위에 어떤 글자가 들어가 있죠? 아니 글자 아래에는 발음정자. 그래서 외라는 거는 발음을 아니게 하는 게 외예요. 올바르지 않게 하는 게 외자입니다. 그래서 왜곡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뾰족할 첨자가 왜 아래에는 큰 대자가 있고 위에는 작은 소자가 있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큰 거 위에 작은 게 있으면 뾰족해 보이잖아. 마찬가지. 회의로 구성되고 있잖아. 그래요. 왜곡해서 안 된다. 14번. 남의 약점을 잡아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태도는 1번일까 2번일까? 지향? 지향.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밀어내야 된다는 거죠. 지향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지향. 그쪽으로 가야 한다. 가르쳐 가야 한다. 추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많이 틀려. 그 건물 2층에 있던 비상구는 폐쇄되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2번이 되겠죠? 다 닫고 가두는 게 폐쇄입니다. 그 열쇠로, 자물쇠로 잠그는 게 폐쇄. 16번. 오래된 뭐야 이게? 지뢰. 오래된 지뢰는 폭발. 폭발이죠. 이때 펼발자를 씁니다. 그래서 뭐 화산 폭발이 맞죠. 근데 우리 어감상 왠지 폭발을 해야 진짜 폭발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폭발을 잘못 쓴 경우가 많아요. 특히 스포츠 신문에서 야구 선수 뭐 50호 홈런 폭발, 뭐 상한가 폭발 이렇게 써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건져서는 안 된다.
뒤에 쪽을 여러분들 직접 못 찾아보면 한번 직접 찾아서 혼자는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그 2강이 법과 행정이라서 제가 각국의 헌법 1조를 몇 가지 넣어놨습니다. 요거를요, 한번 찾아볼 시간이 되겠네. 정답은 앞쪽에 넣어놨고요. 뒤쪽에 이거부터 한번 찾아보시죠. 그리고 수업 시간에 많이 다뤘던 글자라서 여러분들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 국정에서 대부분이겠죠? 암호 시켜야 되겠네. 이수연. 읽어볼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좋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한사들이 했을 거예요. 아마 대한민국 수업 시간 안 했어도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고 민주자 했었고 주자, 함께 공주자, 조화로 탈장 안 했던 거고 나랑 같이 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알고 있는, 여러분 지금 상태에서 알고 있는 글자만 하더라도 충분히 이런 거 읽어내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가 바로 우리나라의 헌법 1조죠. 노래도 있죠. 공화국은 한자가 그대로 하면은 함께 화목하게 어울려 잘 살아가는 데가 공화국이에요. 그다음 미국도죠. 이거 찾아보십시오. 그래요. 혹시 미국 국적 글자? 영웅. 나는 그거는 그쵸 쳐다보지 마. 그래도 시키니까. 연방 위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는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의 규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완벽합니다. 그래요. 대단합니다. 혹시 저기 해주세요. 연방의회는 국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5점은 친구들 적어주십시오.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 어디 있었냐? 정활정자도 배웠고 법자도 배웠었고 불만 지나면 여기 있었고 항정살 할 때 한때 나와서 조항할 때 한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문맥을 통해서 좀 추론을 하게 되면은 웬만한 거는 읽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미국 헌법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자유인 것 같아요. 자유로운 신앙, 종교의 자유, 그 다음에 종교 플러스 언론이나 출판의 자유.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국의 헌법 1조를 보게 되면 그 국가가 취하는 제1의 가치가 무엇인지 짐작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중국, 우리는 유학생들이 몇 명 있으니까 중국 유학생들은 국가생이 되겠네.
좀 한번 찾아보시죠. 그래, 우리 유학생에게 한번 물어보죠. 최혜정 왔어요? 최혜정은 안 왔나? 그 친구가 잘하는 최태근. 태근이 왔어? 국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이 이러하고 연맹을 기초로 하는 국민민주 정치 사회주의국가. 아주 좋습니다. 아마 우리 최태근 친구는 중국어 발음이 당연히 다를 텐데 우리말 발음이 약간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그런 걸 감안하면 아주 잘 읽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이 영도하고 공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첫 번째 가치입니다. 아까 연자도 나왔었죠. 그 미국 할 때 연자, 연방국가이다. 여러분 소련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고르바초프 몰라? 소비에트 연방이 소련이죠. 미국도 연방국가잖아요. 수십 개의 주가 모여서 이루어진 연방국가.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이따을 연자, 다을 연자, 연결된 연자입니다. 공과 농, 공업 노동자들, 공장 근로자들하고 그 농업 노동자들이 함께 연맹하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국민연맹이라는 거는 기초로 하는 이 초자도 지난번에 정초할 때 한번 본 적 있죠. 주춧돌 할 때. 기초라는 건 그래서 어딘가에 기반이 되고 주춧돌이 되는 거라서 기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민민주, 전제정치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두 번째, 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 제도이다.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도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니까 가장 상위, 가장 위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사회주의가 있다는 거죠. 사회주의 제도가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요. 시간 관계상 일본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천황의 존재를 제일 앞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일문과 친구들은 좀 운이 좋았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 불란서. 우리 불문과가 없어. 김리연 혹시 불어도 하나? 캐나다 불어 안 써? 쓰는데 워낙 조금만 써가지고. 그래? 알았어요. 프랑스는 비종교의, 민주의, 사회의 나눌 수 없는 공화국이다. 프랑스는 출신, 인종, 종교의 구분 없이 모든 시민에 대해 법 아래 평등을 보장한다. 프랑스는 제1의 가치가 뭡니까? 평등이죠. 남녀 평등. 근데 이제 이게 어디까지나 지향하는 가치이니까. 근데 이런 가치 지향마저 없으면은 사실상 어떤 여기에 반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 차별, 인종에 대한 차별, 성별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지겠죠. 적어도 이걸 인식을 하고 어떤 최고의 가치를 제시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강에서는 전체적으로 법과 행정에 관한 내용들을 얘기했고요. 그래서 관련적으로 이렇게 한 5개 국가의 헌법 1조를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거는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앞에 반복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추석 볼 테니까 가방 싸도 되겠어요.